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중년 이후의 건강한 삶은 신체적인 활력만큼이나 정서적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와의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설렘이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나이가 들었으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여성은 그저 부드럽고 로맨틱하고 조용한 분위기만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교감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상담하며 들었던 여성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들 또한 남성 못지않게 침실에서의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혹시라도 남편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속으로만 사귀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의 뇌는 아주 섬세한 성기관입니다. 단조로움과 지루함은 여성의 성적 반응을 억제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호기심과 긴장감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성들이 마음속으로 원하지만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는 6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의학적 기전과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보조기구의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깜짝 놀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남성분들이 꽤 계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기구를 쓰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기계의 아내를 뺏기는 것 같은 묘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비뇨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 특히 음핵은 남성의 성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핵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 성기의 감각, 신경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수많은 신경들이 최고조로 활성화되어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꾸준하고 일정한 리듬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성의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자극은 훌륭한 교감 수단이지만 사람인 이상 미세하게 속도가 변하거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미세한 리듬의 변화만으로도 여성의 흥분 곡선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삽입 성교만으로는 절정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적절한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신경계의 역치를 넘어서게 도와주는 아주 현명한 의학적 보조수단입니다. 일정한 진동과 자극이 지속되면 뇌에서는 강력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파트너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며 깊은 이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와 함께 도구를 사용하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와 친밀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구가 남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주는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안해야 아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태도입니다. 갑자기 물건을 들이밀며 사용해보자 하고 하면 아내는 당황하거나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당신의 즐거움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배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깊게 느끼고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봤어 라고 말씀해보세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만족을 위해 준비했다는 진심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삽입보다는 전이 과정에서 가볍게 활용하거나 속옷 위로 부드럽게 대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내의 반응을 살피세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내와 눈을 맞추고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의 뇌는 이 쾌락의 원천이 기계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남편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도구는 악기일 뿐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여 아내를 감동시키는 연주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각을 차단하는 것을 통한 감각의 극대화입니다. 흔히 눈을 가린다고 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감각 박탈을 통한 감각 증폭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정보의 7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하여 처리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은 상대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태가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야가 차단되는 순간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머지 감각들을 예민하게 깨웁니다. 특히 피부의 촉각 수용체와 청각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던 손길이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전율처럼 느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심리적인 기전도 작용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동시에 다음에는 어디를 만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예측 불가능성이 뇌 속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도파민은 기대감과 흥분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관계의 지루함을 없애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스카프나 수면 안대를 준비하시고 아내에게 놀이를 제안하듯 가볍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내 손길만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시각을 차단한 후에는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애무하던 성감대보다는 잘 만지지 않았던 부위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바닥, 팔 한쪽, 목덜미, 무릎 뒤편 같은 곳을 아주 천천히 어루만져 주세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숨결과 손길은 아내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다음엔 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긴장감은 권태로운 관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분께서 청각적인 자극을 함께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지금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 왼쪽 어깨에 입 맞출 거야 라고 나직하게 속삭여 주세요. 이것은 아내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줌과 동시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침실에 불을 끄고 캄캄한 상태에서 관계를 갖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눈을 가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각을 집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내는 자신이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언어적 자극의 중요성입니다. 흔히 더티 토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를 욕망의 언어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묵묵히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청각은 성적인 흥분을 고조시키는 데 있어 촉각만큼이나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귀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나 욕망이 담긴 말을 들으면 뇌의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아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즉, 말 한마디가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자극이란 결코 저속하거나 상스러운 욕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칭찬과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와? 라고 무미건조하게 묻는 것은 오히려 분위기를 깰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 몸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치겠어. 당신 피부 냄새가 나를 흥분시켜와 같이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제어하기 힘든 상태인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자신을 가족이나 아이들의 엄마로만 대한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침실에서만큼은 아내를 오로지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이런 표현이 쑥스러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계를 갖는 도중에 아내의 반응을 보며 당신이 그렇게 느낄 때 정말 예뻐라고 말해보세요.
혹은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조금 과감한 단어를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부 사이의 합의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은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말은 흥분을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 대화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 라고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좋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신감이 담긴 목소리 톤, 서두르지 않는 호흡,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는 어떤 체음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관계는 자칫 의무 방어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리를 채우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두 사람의 공간을 밀도 있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남성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시지만 한번 알게 되면 부부 관계의 역동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도구의 활용, 시각 차단, 그리고 언어적 자극은 모두 아내의 감각을 깨우고 뇌를 자극하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통제된 거침 혹은 주도적인 리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아내를 대할 때 무조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배려와 존중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은 가끔은 남편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자신을 확 휘어잡아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폭력적이거나 아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피부의 압력 수용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가벼운 스침을 감지하는 신경도 있지만 근육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묵직한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도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꽉 안아주거나 단단하게 붙잡을 때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잠이 잘 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은 사회적 역할이나 가정 내의 책임감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서만큼은 그 모든 주도권을 남편에게 넘겨버리고 자신은 그저 남편의 힘에 이끌려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의 단단한 악력과 거침없는 태도에서 여성은 이 남자가 나를 감당할 수 있구나, 나를 이토록 강렬하게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안정을 주는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되면서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와 안전 신호입니다. 저희끼리는 흔히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초록색은 좋다는 뜻, 노란색은 조금 조심해 달라는 뜻, 빨간색은 즉시 멈추라는 뜻으로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이 약속이 전제되어야 아내는 마음 놓고 남편의 거친 면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손길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드럽게 쓰다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허리나 엉덩이를 단단하게 움켜쥐어 보십시오. 혹은 아내가 괜찮다면 머리카락 뿌리 부분을 살짝 당기며 고개를 젖히게 하여 키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남편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리드할 거야와 같은 짧고 단호한 말을 곁들이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성은 남편의 힘에 제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힘이 나를 해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깊은 쾌락을 느낍니다. 한 환자분은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벽으로 밀치며 키스했을 때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강렬함은 권태기를 깨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역할극과 새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역할극이라고 하면 거창한 의상을 입거나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할극의 핵심은 일상의 탈피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오래된 부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남편이 언제 씻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다가올지 아내가 모두 알고 있다면 도파민이 분비될 틈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엄마, 마며느리, 아내라는 무거운 사회적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조차 이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 온전히 쾌락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역할극은 이 꼬리표를 잠시 떼어내고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어보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 사이라든지 마사지사와 손님 같은 아주 단순한 설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대본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른 말투, 평소와 다른 장소, 평소와 다른 접근 방식이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가끔 호텔 바이나 집 거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며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혼자 오셨어요. 같은 뻔한 대사지만 이 작은 설정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아내는 더 이상 잔소리하는 아내가 아니라 매력적인 낯선 여자가 되고 남편은 피곤한 가장이 아니라 이 여자를 유혹해야 하는 열정적인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이 상황을 새로운 사건으로 인식하여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남편분께서 먼저 장난스럽게 제안해보세요. 여보, 우리 오늘 밤에는 부부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난 사이처럼 해볼까? 처음에는 웃음이 터지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조차도 경직된 분위기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분 정도 짧게 시도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유대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잊혀졌던 매력을 재발견하고 고정된 관계의 틀을 깨뜨리는 심리 치료법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잔을 빼거나 체면을 차리느라 재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유치해져도 되고 가장 뻔뻔해져도 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6번째 방법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방법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하나를 고민할 때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생활에서 겪는 권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패턴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은 여러분의 침실에 즉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패턴 깨기, 즉 의도적인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이 각각의 악기라면 이 패턴 깨기는 그 악기들을 어떻게 연주할지 결정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사실 많은 중년 부부의 성생활이 시들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너무나 뻔하게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익숙한 자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화라고 부르는데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본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잠자리가 항상 금요일 밤 10시 안방 침대, 불을 끄고 똑같은 순서로 진행된다면 아내의 뇌는 이것을 흥분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상 업무로 인식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오늘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상의 루틴을 아주 조금만 비틀어 보십시오. 거창한 여행을 가거나 비싼 이벤트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가 뇌에는 거대한 충격을 줍니다. 시간을 바꿔보세요. 항상 밤에만 했다면 햇살이 들어오는 주말 아침이나 나른한 오후에 시도해보세요. 장소를 바꿔보세요. 침대가 아니라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작해보세요. 환경을 바꿔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익숙하다면 은은한 촛불을 켜거나 간접 조명 하나만 켜두어 시각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항상 삽입 위주로 끝났다면
어떤 날은 삽입 없이 오로지 애무와 손길만으로 아내를 만족시켜 주겠다고 선언해보세요. 제가 진료했던 60대의 한 남성 환자분은 3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유지해 오셨던 분입니다. 제 조언을 듣고 평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오늘 당신이 너무 예뻐서 가만히 못 있겠어라고 귓속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그날 밤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돌발적인 행동에서 아직도 나를 여자로 보는구나 라는 설렘을 느꼈고 그 설렘이 몸의 감각을 깨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 깨기의 위력입니다. 새로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갑자기 이런 걸 하면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웃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핀잔을 들을까봐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는 것은 여성은 남편의 서툰 노력을 결코 비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우리 관계를 위해 이 남자가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깊이 감동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체하듯이 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끄는 것, 혹은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혹은 이번 주말에 아주 가볍게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접근하실 때는 항상 대화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함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 도중에는 끊임없이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 더 세게 해줄까? 아니면 더 천천히 해줄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이 아내의 몸과 기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생활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즐기는 가장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흙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웃어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 어색함조차도 두 사람만의 추억이 되고 친밀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 나이에 이런 걸 바라는 게 주책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축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적인 매력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조급함과 수행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유와 깊이를 가지고 서로를 탐구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20대의 열정이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라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오래가는 숯불과 같습니다. 서로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성기관은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뇌와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호기심,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약간의 장난기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아내에게 최고의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를 바라봐 주세요.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이고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처방전이 여러분의 침실에 그리고 두 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